비트코인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주가라든지 금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더 폭락하기 심한 건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어떤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실체 있잖아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뭡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냥. 유달리 비트코인만 이렇게 폭락한 것은 비트코인만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때문이에요. 이런 디지털 코인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자 지급 금지를 하고 코인을 산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없다든지 허용을 하더라도 은행보다는 작게 낮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살 거냐 이거예요. 안 사죠.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떠냐?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라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담보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투전판이죠. 스테이블 코인도 휘청해.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휘청거리겠죠. 폭락의 이유가 그거죠.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경제간담회 개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가비가 무료이고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025년 10월 초에 이제 11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8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만 달러 가까이 반등했다가 그 위에 또 주르륵 이제 올해 들어서 주르륵 미끄러지면서 한때 이제 6만 달러 선까지 폭락을 했죠.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죠. 지금 한 7만 달러 선으로 지금 반등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6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아니야. 지금 이제 거품이 발생했던 2024년 초인 4만 달러 선, 4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거품이기 때문에 거품이 꺼질 거야. 뭐 이런 식의 전망이랄까요. 예상들이 있었죠. 어쨌든 6만 달러까지는 떨어질 거야. 라는 데까지는 일단은 왔었죠. 일단은 도달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이제 기업들의 주가도 급락을 하겠죠. 미국의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런 비트코인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는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죠. 거의 이제 지금 그 2024년 거품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죠. 왜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느냐? 이른바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폭락하기 시작한 원인이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해가지고 중일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 비트코인이 중국하고 일본의 사이가 좋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그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또 이렇게 적극 재정을 해가지고 일본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서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본이나 뭐 이쪽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내다 팔아서 폭락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전혀 설득력이 없죠. 그러면은 이때는 일본의 재정이 좋아가지고 일본 투자자들이나 한국 투자자들이나 뭐 중국 투자자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일본 재정이 좋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사서 이렇게 폭등을 한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일본의 재정이 악화돼가 다카이치가 총리에 취임해가지고 엔 약세가 되고 뭐 일본이 재정이 악화돼서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죠. 설득력이 없죠. 일단 이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시경제 요인으로 이제 미국 FRB가 금리를 동결했다. 트럼프가 내려라 했는데 파월 의장이 말 안 듣고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폭락했다. 그런 거라면은 비트코인만 왜 폭락합니까? 그런 거라면 다른 뭐 주식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도 다 똑같은 속도로 폭락을 해야 되죠. 근데 금은 이제 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주식도 지금 그 다우지수는 5만 포인트를 돌파했고 니케이 225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포인트를 돌파했고 비트코인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그러니까 이 금리 동결도 설득력이 없고 그다음에 케빈 오씨를 그 차기 FRB 의장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케빈 오씨가 이제 그 FRB가 너무나 지금 달러를 많이 풀어냈다. 양적 확대 QE 정책을 통해서 QE 정책을 굉장히 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FRB의 자산을 이렇게 축소를 시킬 거다. 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 똑같은 논리로 그런 논리라면 똑같은 논리로 주가도 폭락을 해야 되고 금도 폭락을 해야 되고 다 폭락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는 뭐 어떻게 보면 초강세를 보여야 되죠. 그런 논리라면 달러 이동성이 확 줄어들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급등했다.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거야. 그래서 요때 고점에서 팔자 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런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른바 비트코인 폭락의 원인으로 주장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저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죠. 진짜 원인은 뭘까요? 첫째는 투기 거품이죠. 2024년부터 이제 폭등을 했잖아요. 이때 잠깐 폭등을 했다가 꺼진 거고 2023년부터 폭등을 했잖아요. 그럼 2024년부터 폭등한 이유는 뭡니까? 이때 이른바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폭등을 이때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른바 AI 거품이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AI 거품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 것과 연동해서 금값도 뛰고 비트코인 가격도 뛰고 은값도 뛰고 다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거품이죠. 투기붐이죠. 광적인 어떤 그 투기 열풍이죠. 투기 열풍이 일어나서 시장이 이제 투기 광기에 사로잡혀서 폭등을 했고 그 거품이 꺼진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꺼지면서 이제 주가도 떨어졌고 한때 금 가격도 떨어졌고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하고 다만 이제 주가라든지 금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더 폭락하기 심한 건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어떤 사업이 있잖아요. 금은 그 자체로 실체이잖아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뭡니까? 뭐 디지털 코인이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떠받쳐주는 것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투기 거품의 붕괴가 하나의 이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요인은 뭐냐면은 미국의 이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비교해 봤을 때 유달리 비트코인만 이렇게 폭락한 것은 비트코인만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만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죠. 모두 주식이나 금이나 모든 자산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되죠. 비트코인만의 특별한 이유 때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때문이에요. 그럼 미국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디지털 규제를 강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주르륵 미끄러져서 폭락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크게 이제 세 가지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니어스 법안,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린 바 있죠. 지니어스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피트 21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이 있어요. 이게 지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이제 규제 법안들이에요. 그러면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 이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2025년에 4월달인가 5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안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및 자격을 규정을 해놓은 법안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발행 기관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느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반드시 단기 국채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나 은행 보통 예금에 예금을 해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이제 규정을 했죠. 어떤 식으로 규정했냐면 발행 자격은 은행도 이제 당연히 은행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은행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비금융기업들 또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트 21 법안 내용은 뭐냐면은 이 디지털 자산의 관할권을 규정을 했어요. 예전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건 화폐가 아니다. 그러니까 머니가 아니에요. 그 머니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커머디티다. 아니야 에셋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커머디티면 상품이면은 관할권이 누구냐면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예요. CFTC라고. 그 상품이니까 뭐 그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이런 상품 선물 거래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품 선물 거래소의 관할에 속한다. 근데 이게 이제 상품이 아니고 에셋이다. 증권, 시큐리티 에셋이다. 증권과 같은 그런 에셋이다. 자산이다.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 이 관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소 관할로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피트 21 법안을 제정하기 전에는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소하고 미국 증권거래소가 서로 밥그릇 싸움을 했어요. 이 피트 21 법안은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교통 정리를 했냐면은 근데 비트코인이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든지 그 디지털 코인을 또 한 개인이 20%가 넘지 않는 정도로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점적으로 이제 20%가 아니라 뭐 5%만 가지고 있더라도 독점적으로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 통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 커머디티로 분류를 상품으로 분류해서 이것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의 관할로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탈중앙화가 덜 된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는 제한적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게 거래소가 생기고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은 이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관할로 가겠죠. 디지털 상품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증권 거래소가 관할을 하는데 이때는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그 신종 디지털 코인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게 이제 피트 21 법안에 요게 이제 올해 미국 이제 의회에서 지금 제출돼서 이제 통과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시장 참여자, 거래소라든지 브로커 등의 행위 규범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외의 자산의 시장 구조를 규정한
법안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핵심이 뭐냐면은 거래소를 막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래소를 자기가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뭐 브로커라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그 임의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설립하도록 하지 않고 등록제를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추는 그 곳에 한해서만 허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소나 브로커 등이 이제 어떤 식의 그 행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행위 규범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하고 1대1로 해서 발행을 하잖아요. 1달러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 1개를 발행을 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걸 발행을 하면 1달러가 들어오잖아요. 1개를 팔면은. 그럼 1달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아까?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나 은행 보통 예금에 예금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단기 국채라든지 은행 보통 예금 해놓은 것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이자죠. 그 이자 수익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살려고 하겠냐?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이득이 있냐 이거. 그런데 1달러를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받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이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살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발행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처럼 똑같이 이자를 주려고 할 게 아니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산 사람한테는 스테이블 코인을 산 것을 마치 은행에 예금한 걸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자를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자를 주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자가 은행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리죠. 거의 은행화 돼버리죠. 그러면 만약에 은행이 되면 어떻게 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발행기관은 관할이 누굽니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위원회죠. 은행은 누가 관할합니까? FRB죠. 그러니까 FRB가 왜 은행을 감독합니까? 화폐를 달러라는 화폐를 다루기 때문에. FRB는 달러라는 화폐를 다뤄요. 비트코인 같은 것을 이제 상품화됐을 경우에는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초창기의 디지털 코인 상품들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건 화폐가 아니에요. 피트 21 법안은 디지털 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만약에 디지털 코인이 화폐라면은 FRB가 들어가야 되죠. FRB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는 기관을 자기 자본 비율 8%라든지 그게 시스템 리스크의 통제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이자를 주면 안 돼요. 그것을 명료하게 했다. 클래리티 명확하게 한 법안이다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이자를 주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이자를 주려고 하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기타 등등 뭐 미국의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그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죠. 은행이 아닌데 예금을 어떻게 주냐? 왜 그게 하냐? 그러면 이건 FRB의 그 규제 대상이 되고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은행은 신용 창출을 하는 기관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신용 창출을 안 한다 이거예요. 대출을 안 하니까 대출은 못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법에 의해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단기국채, 3개월이면 단기국채하고 보통 예금이나 안전성이 매우 높은 단기 자산에만 운용을 하는 걸로 돼 있지 대출은 못하게 돼 있어요. 신용 창출은 대출을 해야 신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클래리티 법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은행이 아니다 이거. 은행이고 코인 발행자는 사업자다 이거예요. 사업자다, 민간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이자를 주면 안 된다라고 그걸 이제 금지를 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완전히 탈중화한 금융, 완전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처럼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반이 잡혀가지고 그 자체로서 화폐가 아닌 어떤 상품이나 커머더티나 에셋으로서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제를 좀 면제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일부 규제 면제 조항을 이제 내세워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좋아. 그럼 이자 지급은 금지를 했으니까 우리가 은행이 아니라고 하니 좋아. 그럼 그 우리가 받아들이겠어. 대신에 보상은 해줄 수 있도록 해.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산 사람한테 1년에 3% 수익을 이렇게 되돌려주는 리워즈라고 그러죠. 보상해주는 거죠. 그건 허용을 해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갈등이 이제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은행들하고. 야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은행이나 마찬가지지 뭐야?라는 이제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FRB라든지 미국 그 통화 당국과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상당히 큰 문제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달러 같은 화폐로 인정을 해버리면은 기존의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죠. 일대 뭐 그러면 완전히 미국 경제가 작살이 나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디지털 코인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자 지급 금지를 하고 그때 나름대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산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없다든지 은행 이자보다 적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은행 이자는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은행 이자를 넘어가면 은행에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은행의 시중 장출이 멈춰버리니까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대출 기관이 아니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행은 대출 기관이에요. 대출을 이렇게 해야만 신용이 창출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발행자들은 대출 기능이 없이 다만 예금 기능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해주는 보상이 됐든지 이자가 됐든지 그것이 은행 이자보다 작게 책정을 해도 만약에 허용을 해도 그럴 것 아니에요. 은행은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요. 막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이자 지급을 이제 허용을 안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은행보다는 낮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살 거냐 이거예요. 안 사죠.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떠냐?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라도 있잖아요. 지금 1달러 사면은 담보로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나 안전한 이렇게 예금 자산들이라는 담보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담보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투전판이죠. 돈 따먹기식이죠. 그러니 이게 지니어스법, 그다음에 피트 21법, 그다음에 클래리티법을 제정을 하다 보니 스테이블 코인도 휘청해. 디지털 코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휘청거리겠죠? 이게 폭락의 이유가 그거죠. 폭락의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투전판으로 가격이 폭등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이외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점이 없는 거예요. 은행 예금 이자에 비해서 이점이 없는 거예요. 시세 차익 말고는. 그러니까 투전판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투전판도 안 돼요. 그냥 딱 1달러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스테이블 코인은 치명타죠. 이자 문제가. 치명타죠.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것도 그런 연유로 해서 폭락한 거예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이게 지니어스법, 피트법, 21법, 클래리티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그 디지털 코인들의 매력도라 할까요? 상품으로서 어떤 경쟁력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제 강화로 인해서 지금 크게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만약에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금도 막 엉터리 소리를 막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런 지니어스 법안이나 피트 법안이나 클래리티 법안 이게 다 뭡니까? 이런 디지털 코인들 규제 법안이에요. 디지털 코인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규제 법안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금융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돼야 되고 통제돼야 돼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그 시스템 그 붕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는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돼요. 디지털 코인 같은 경우도 붕괴됐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전 예방이죠. 그러니까 제도 정비를 통한 사전 예방, 그다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 그다음에 사후 처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현재는 지금 뭡니까? 제도 정비 단계죠. 사전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 단계예요. 규제 강화 단계예요. 그리고 이 디지털 코인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이제 정비해야 될 과제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디지털 코인이 왜 이렇게 디달러라이제이션, 달러화, 탈중앙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단지 디지털 코인의 최대 장점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제의 편의성이에요. 결제. 금융 시스템의 구조는 기능별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결제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수신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기능이 있어요. 여신 기능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금융 시스템의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기능이에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갖춘 것이 은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수신하죠. 예금을 받죠. 그 다음에 대출을 하죠. 여신을 하죠. 그 다음에 결제도 하죠. 그냥 은행에 뭐 체크카드라든지 은행에서 이제 뭐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체를 한다든지 결제 기능을 있죠.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갖춘 것이 은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나 캐피탈이나 또는 리스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신용카드나 캐피탈이나 리스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지만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에요. 왜 그럴까? 은행이 아닐까요? 첫째는 뭡니까? 예금을 못 받죠. 그러니까 수신 기능이 없어요. 예금을 못 받아요. 수신 기능이 없어요. 하지만 대출은 가능하죠. 신용카드 대출이죠. 리스 대출, 캐피탈 대출이죠. 그러니까 여신 기능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 전문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리스나 카드나 캐피탈은 여신 전문 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결제 기능은 있죠. 신용카드는 결제하잖아요. 뭐 리스나 뭐 캐피탈은 결제 기능이 뭐 없지만 뭐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은행이죠. 왜냐하면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수행하잖아요.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하고 결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은행인데 어떤 은행? 특별 목적을 위해서 만든 특수은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코인 회사들, 비트코인 회사라든지 그런 스테이블 코인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인을 팔죠. 수신은 하죠. 코인을 파니까 수신은 하는데 대출은 못 하죠. 여신은 못 하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은 그냥 코인을 파는 걸로 그치죠. 예. 그 코인을 산 사람이 이제 알아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산 사람한테 무슨 뭐 이렇게 이자를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수신은 하는데 그 운용이 이제 자산 운용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죠. 단기 자산, 안전 자산 운용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지금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아직은 미미하죠. 예, 아직은 미미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이렇게 은행과 같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은행 같은 기능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신 기능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허용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은행의 여신 기능, 이른바 신용 창출 기능.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중앙은행 FRB라든지 이런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을 하면은 이 은행들이 그 공급된 통화를 바탕으로 해서 신용 창출을 통해서 이게 유동성을 이렇게 늘려가는, 민간 그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유동성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기능이 확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비트코인 그 사업자들이 그런 은행의 기능을 대체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능을 대체를 한다면 전부 FRB의 감독, 이건 코인 회사가 아니라 은행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FRB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규제를 되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탈중앙화라고 해서 이른바 이런 규제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이 탈중앙화 아니에요?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제 안 맞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해서 이자 지급은 아마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지급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보다 현저히 낮은 정도 이자 지급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현재의 낮은 정도의 보상, 리워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런 식의 포인트를 허용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결제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포인트를 주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허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자 형태의 지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상이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왜 폭락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